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유승민이 북한이 침략할 준비 끝냈다는 신호다. 비상사태 선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심각한 정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네, 그래서 유승민 침략할 준비 끝냈다는 신호다.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 9.19 군사합의를 위반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보 비상사태로 규정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도 게임 체인저 가져야 한다. 힘 있어야 평화를 수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북한이 핵미사일과 장사정포, 방사포 등 모든 도발 수단을 총동원하는 것은 오늘 밤 당장이라도 대한민국을 침략할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는 신호다. 네, 그래서 비상사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국군과 한미연합전력이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초전 박살낼 수 있다라는 Fight Tonight 해서 상시 전투 태세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진정한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이제 상황이 이렇게 이제 긴박하게 돌아가는데요. 우리가 일단은 항상 이 국제 관계에서는 지금 누가 이익을 보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가 이익을 보는가. 그러니까 완전히 약육강식이에요. 누가 살점을 뜯어먹을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내, 꼼수, 그리고 계산, 이들의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러한 생각들을 읽지 못하면 결국에는 역사적 오판을 내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는 이제 반공주의자였죠. 반공주의자. 저는 반공주의자고 북한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을 저는 우리의 주적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큰 주적은 부패한 기득권이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부패한 기득권이 자국민의 고요를 빨아먹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 수뇌부의 이익, 1%의 이익을 위하여 0.1%이 기득권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그들을 반드시 쓸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북한의 현상으로만 볼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계속 전 세계에 전쟁 위기를 만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약육강식. 그래서 살점을 뜯어먹으러 다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은 자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항상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겠죠. 왜?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중동에서는 이란을 자극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대만과 중국, 그리고 북한과 한국을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유대 금융 자본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인식을 가져야 되고, 그 유대 금융 자본은 항상 탐욕으로 흐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탐욕으로 흐를 수 있다. 이 유대 금융 자본이 미국의 중앙은행을 장악하고, 그 미국의 중앙은행은 사기업 은행 연합회인데, 그 사기업 은행 연합회를 유대 금융 자본이 장악했고, 그리고 그들이 탐욕으로 흐른다 그러면은 세계는 대혼란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도덕과 양심이 돈에 의해서 타락되면은 누구도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 곧 사람도 죽일 수가 있고, 입도 틀어막을 수가 있고, 진실도 다 엎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현상을 볼 때는 항상
냉정하게 누가 이익인가를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그냥 한미 연합 뭐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국제적인 정황을 보면서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해서 세계 달러를 세계 투자를 미국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환율을 계속 올려야지 미국으로 자본이 몰리죠. 그러한 부분들, 제조업들을 다 미국으로 끌어당겨야지 자신들의 고용과 소비가 촉진된다라는 부분들, 이런 거를 향해서 계속 가고 그 끝에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패권,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패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잘 보세요. 바이든이 계속 반도체에 욕심을 내는 모습, 미국의 재무부는 이미 유대 금융그룹들이 계속 그쪽 월가가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어요. 월가. 우리가 월스트리트 아시죠?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가 결국에 월가가 유대 자본들이 장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거의 다 월가 출신들이 재무부를 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연준을 유대 금융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기업 은행 연합회고 미국의 금융은 유대 금융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의 월가 출신 옐런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게 미국의 사기업은행 연합회 회장이었죠. 그 의장, 연준 의장. 또 우리나라의 기술 주권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국이 완전히 부패한 금융 세력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기갈기 찢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빌 게이츠가 왔죠. 빌 게이츠가 4차 산업혁명에 각종 뭐 인조고기라든지, 우리가 인조고기 아시죠? 인간이 배양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는 GMO, 그래서 유전자 조작 식물, 이런 농업들, 이런 4차 산업혁명의 패권을 쥐기 위하여 한국을 계속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국민은행 국민지주의 74%가 외국인 지분이에요. 그 중에 JP모건 유대 금융그룹이죠. 여기가 대주주, 3대 대주주로 차지를 하고 있고 2대 대주주도 외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금융 주권을 잃어버렸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 금융이 정치권을 집어삼키게 되면 정치인들은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로비가 합법적이기 때문에 이들이 한국에 와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외국인 투표권도 폐지 안 하죠. 미국은 외국인 투표권 허용 안 합니다. 일본도 외국인 투표권 허용 안 합니다. 근데 한국은 어떤 정치인도 외국인 투표권이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미국은 위헌 판결이 났죠. 위헌. 근데 한국은 누구도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외국인 투표권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도리어 외국인을 혐오한다 그러면서 저한테 욕폭탄을 쏘고 저를 뭐 보수 꼴통으로 몰고 갑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의 약탈 자본주의를 비판하면 저를 빨갱이로 몰고 가요. 이게 참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좌파교, 우파교에 세뇌된 사람들이 아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전체주의로 흐르고 있는 거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듣기 싫은 얘기를 하면은 적으로 간주해 버리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이제 앞으로 뉴스나 이런 걸 보면은 분별이 될 겁니다. 분별. 그래서 이 북한 총참모부가 남측 포사격에 대한 대응 조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김정은과 바이든, 김정은과 푸틴, 김정은과 시진핑이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이 킬체인에 북법대로 핵 쏠 수도 있다. 핵 쓸 수도, 위기감 치솟는 한반도, 북한이 충분히 일단은 국지전을 벌일 수 있어요. 조만간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지전을 벌이고 있고, 뒤에서는 김정은이
계속해서 바이든이나 푸틴이나 시진핑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일본까지도 지금 일본의 이익을 생각해요. 일본은 지금 자기 군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 걸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적반하장식 북도발의 한 총리 최악의 경우 대비 핵 억지력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핵은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기회에 아프지만 이게 참 우리가 전 정부에서 계속해서 평화쇼를 하는 바람에 북한을 키워준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핵을 전술핵을 배치해야 됩니다. 다시 전술핵을 배치해서 우리가 노태우 대통령 때 전술핵을 배치를 해제했는데 다시 전술핵을 배치해가지고 핵은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북한한테 끌려가 다니면 안 됩니다. 더 이상 평화쇼는 안 돼요. 그러면서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아마 북한이 국지전을 일으킬 텐데 이걸 확전을 해서는 안 된다. 강력하게 대응하고 우리가 빠르게 핵 억지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바이든이라는 인물, 이 바이든은 미국의 정치 자체가 비정상적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 자국 이기주의예요.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 세계 경찰의 자격을 상실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완전히 트럼프 때부터 미국이 변질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 유대 금융 세력들, 이 월가의 이 부패한 금융 세력들이 탐욕에 물들면은 완전히 이거 세계 경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죠. 그래서 바이든은 이란이 자국민의 폭력 멈춰야 하면서 계속 이란을 자극하고 이스라엘에 무기를 매매하는 거예요. 무기 매매. 무기를 판매하는 거죠. 그리고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한국에 무기를 판매하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거래하는 겁니다. 무기를 지원하면서 뒤에서 각종 이권을 따내고 있는 거죠. 이권을.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자기의 이익에만 눈이 먼 거죠. 그래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세계 시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으면서 자국의 이익에만 눈이 먼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바이든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제일 먼저 만나러 왔다 이렇게 언론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바이든이 한국에 온 것은 한국의 기술 주권을 빼앗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 결과 삼성이 11개 공장을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미국의 공장을 짓겠다. 그리고 나서 바로 뒤통수 맞았죠. 그래 한국을 언제든지 뒤통수 칠 수 있는 곳이 미국이다. 자국의 이익. 그리고 일본하고 더 친밀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일본의 입김에 의해서 언제든지 한국은 왕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히잡 반대 시위를 미국과 이스라엘 소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계속 이제 미국 이스라엘과의 긴장이 고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중동에서는 이란, 미국, 이스라엘의 이 전쟁 위기가 계속 커질 거고 거기서 미국은 자신들의 이 인플레이션 그리고 자기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와 4차 산업혁명 독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전 세계 각 지역에서 전쟁 위기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시진핑 산염임 앞두고 대만 위기감 고조. 네, 이것도 시진핑과 바이든이 무슨 비밀 대화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결과 시진핑은 이게 권력에 대한 욕심이라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2번 했으면 됐지. 한 번만 해도 되는데 3번을 하고 완전 종신을 하기 위하여 대만을 위기감으로 몰고 가고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정황으로 끌고 가고 결국에는 미국의 패권 강화
그리고 중국의 패권 강화. 미국과 중국은 악어와 악어새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싸우는 척하지만 사실상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아주 순수하게 뭐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대결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은 다 금전제국주의예요. 금전제국주의. 금전이 다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리고 완전 약육강식, 이해타산만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간파해야 됩니다. 시진핑은 종신집권위의 대만을 침공할 수도 계속 긴장 고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시진핑이 중국과 미국의 전쟁이 일어나면 양쪽이 크게 피해본다는 걸 압니다. 긴장을 고조해서 자기의 수뇌부, 공산당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수뇌부의 이익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미국과 적정하게 이익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위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다 배우가 있는 거예요. 배우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젤렌스키 유대인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후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유대인들이 유대 금융이 가장 큰 이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금융 세력들, 세계 금융 세력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기축통화예요. 기축통화 패권을 쥐기 위해서 지금 이 전쟁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고 젤렌스키는 이 전쟁을 계속 끌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끌어서 공급망과 유통망의 혼란을 유발시켜야 되고 유럽의 완전 빵 생산지죠. 우크라이나를 공급망과 그리고 이 밀 생산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결국에는 자기들이 원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서의 유전자 조작 유전자 조작 식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4차 산업혁명 독점, 그리고 디지털 화폐 기축통화 독점. 요것이 지금 핵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핵훈련 끝나자 더 짙어진 핵 전쟁 공포. 이것도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요것만 바라보면 속는 겁니다. 이 뒤에 이 김정은과 바이든, 김정은과 푸틴, 김정은과 그리고 일본, 김정은과 이 시진핑의 무슨 대화가 오가고 항상 그 대화의 끝에는 뭐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해타산, 자국의 이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익. 자국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자기 이익, 요 지배자들의 이익, 그리고 지배 수뇌부의 이익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통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승민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전반적인 측면들을 분석하고 대응을 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이 영상을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